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기계학습. 기계학습의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나무 모형, 트리 모델인데요. 트리 모델이라는 이 학습 모형이 어떻게 진화되었는가, 지난 20-30년에 걸쳐서 어떻게 진화되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ART라고 하는 방법을 보죠.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고요. 제안자는 이제 브라이먼, 프리드만, 올션 앤 스톤이었고 1984년입니다. 네, 이 시점은 이제 제가 그 박사학위를 이제 마치는 그런 해였는데요. 당시에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이런 그 모형, 예측 모형으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우선 여기 그 결과가 이제 나와 있죠.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보겠지만 이 나무를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고요. 수식으로 나타난 방법이 아닙니다. 네, 이것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구축이 되죠. 그래서 수식이라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통계적 모형과 다른 아주 혁신적인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우선 결과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왜냐하면 나무 구조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어떤 경우에 어떤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죠. 그리고 상호작용이 허용된다. 이것이 아주 큰 이점입니다. 전통적인 통계적 방법에서도 상호작용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제 수동적인 방법으로 일일이 핸들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허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이 과적합을 막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제 소위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걸 우리가 교차 검토라고 할 수 있는데 교차 검토의 방법을 써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자유로운 방법이고, 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방법을 써서 나무가 너무 번성하게 되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지라고 하죠. 전지라는 것은 가지를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되는 것을 막아서 나름대로 자유와 절제의 원칙을 구현하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느냐면 이 적합나무가 쉽게 바뀐다. 즉 불안정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가지를 나눌 때 어떤 임계점을 정해서 큰 경우,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 임계가 근처에서는 천당과 지옥이죠. 굉장히 크게 예측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주 간발의 차이로, 작은 차이로 결과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984년에 제안이 되었지만 지난 20-30년에 걸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개선의 하나가 배깅이라는 방법이었어요. 배깅이라는 방법이고, 배깅은 이제 부스트랩 나무들의 총합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스트랩 나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부스트랩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부스트랩이라는 것은 복원 추출을 말하는 것이죠. 복원 추출. 그러니까 같은 표본 크기의 표본을 만드는데 이 원 표본으로부터 복원해서 추출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개체는 여러 번 뽑힐 수가 있고요. 어떤 개체들은 이제 뽑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작업을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러한 부스트랩 샘플링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 합니다. 실제로는 100번보다 더 많이 하고요. 한 400번 정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B번의 부스트랩
반복을 한다. 그리고 각 반복에서 그와 같은 트리들을 만든다. 나무 모형을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에 의한 예측을 여기에 표현을 F hat B의 X라고 했고, 이 슈퍼스크립트에 B가 있는데요. 위첨자에 B가 있죠. 그것을 이제 1부터 B까지, 대문자 B까지. 그러니까 한 100번 정도의 예측 함수를 만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총합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부스트랩 나무들을 평균을 내요. 그것이 이제 애그리게이션, 총합의 단계다라고 하죠. 왜 평균을 내느냐? 평균을 내면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관측보다 평균이 분산이 적어지죠. 분산이 적어진다는 것은 예측 결과가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어떤 일관성이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종합하면 이 카트라고 하는 나무 모형이 이 배깅이라고 하는 개선 과정을 거치는데, 그 개선 과정의 핵심은 부스트래핑을 해서, 즉 임의적인 반복 추출을 하고 각 반복에서 나무 모형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많은 나무들을 평균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배깅 과정이고, 이러한 것이 도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러니까 두 단계에 걸친 혁신이 있는데요. 두 번째 혁신이 랜덤 포리스트라는 겁니다. 랜덤 포리스트. 우선 이 포리스트라는 걸 보세요. 이건 트리가 아니죠. 트리들이 모아져 있는 게 포리스트, 즉 숲이거든요. 숲. 그 숲을 만드는데, 이제 사실은 배깅도 그런 숲을 만들죠. 왜냐하면 한 개 나무가 아니라 수백 개의 나무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포리스트라고 하는데, 랜덤 포리스트의 앞에 있는 랜덤이 좀 특별합니다. 어떻게 부스트랩 표본을 만드는 과정은 앞에 배깅에서와 같은데요. 근데 이때 각 표본에서, 각 부스트랩 표본을 가지고 나무를 만드는 단계에서 매번 그 노드 분리일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를 기준으로 해서 가지를 나누느냐 하는 바로 그 단계에서 모든 변수들을 후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변수들만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 일부 변수도 랜덤하게 추출된 몇 개 변수만 가지고 노드 분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추려진 몇 개 변수만 고려해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생각이 너무 많으면 결국 판단을 그리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많이 쓸 생각을 하면 그 악수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이 생각하지 말라라는 건데, 생각을 단순화해라. 생각을 단순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기계학습에서는 고려 대상인 변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총합의 단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그 회기나무들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회기나무들을 평균을 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노트에 써놨는데요. 랜덤 포리스트에서 고려 대상이 되는 변수를 매 단계마다 P로 하면, 그러니까 P라는 건 전체 공별량의 수입니다. 로 하면 배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랜덤 포리스트의 모형 성능이 배깅보다 좋다. 근데 배깅은 원래 오리지널 버전인 나무보다 안정적이다. 이것들이 알려져 있고, 이 두 단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죠. 나무 모형이 이제 그 최종 진화된 현재 버전이 바로 랜덤 포리스트입니다. 그 랜덤 포리스트의 특성을 좀 정리해서 보자면, 안정화의 원리가 구현이 되었다. 즉, 이것은
N개의 표본은 한 개 관측보다 안정적이다.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그루의 나무보다는 여러 나무들의 총체인 숲이 더 안정적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총합을 했고, 총합에서 평균을 냈죠. 그럼으로써 안정을 추구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중심극한 정리가 구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번째 요소가 절제의 미학입니다. 절제의 미학이, 절제의 가치가 구현이 되었다. 즉, 각 노드 분리에서 모든 공별량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일부 변수만 추출을 해서 그 변수들을 가지고 선발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느냐면 무제한 경쟁, 아주 과도한 경쟁은 폐해를 낳는다. 왜냐하면 항상 그 과도한 경쟁에서는 승자 독식, 이게 불가피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매 단계마다 승자 독식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한 개의 아주 유효한 변수가 지나치게 많은 영향을 갖게 되는 폐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그런 그 철학에서, 그런 미학에서, 나온 것이 랜덤 포리스트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의 그 원리를 우리가 요새 말하는 집단지성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은 이제 그룹 인텔리전스 혹은 콜렉티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데, 이제 집단지성을 한마디로 축약하자면 한 사람의 유능한 지도자가 하는 결정보다는 여러 명의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참여자들이 독립적이어야 된다. 독립성의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의 원칙, 그러니까 다양한 그 배경,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가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집중화보다는 분산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통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종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문화도 필요하죠. 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집단지성에 관한 위키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현대 민주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정치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도 아주 중요한 큰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트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한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그 UCI 머신 러닝 디포지토리에 있는 하트 디지즈 데이터, 즉 심장 질병 데이터인데요. 그 데이터는 여기에 있는 URL에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심장 질병에 대한 예측 요인을 선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 오리지널 버전의 나무를 만들어 보면 여기에 있는 그러한 그 나무 모형을 얻을 수가 있고, THAL이라는 변수가 가장 중요하게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CA라는 변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중요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복잡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꼭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했었어야 됐죠. 그래서 교차 검토 기법을 통해서 이 나무의 적정 크기를 정했고요. 이것은 상당히 이제 컴퓨테이셔널하죠. 많은 계산을 필요로 하는데요. 여하튼 컴퓨터가 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이즈는 내신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선 이제 5
노드를 갖도록 그 프루닝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간략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모형이 문제는 불안정하다라는 것이 이제 단점으로, 그러니까 최선의 나무 모형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데이터에 의해서 상당히 가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문제점으로 다수의 결점으로 지적을 되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개선된 방법인 배깅, bootstrap aggregation이라는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bootstrap aggregation, 즉 배깅을 적용한 결과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오류율을 집계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이 나무보다는 약간 더 작습니다. 근데 다시 또 한 개의 더 진화된 방법인 랜덤 포레스트를 보자고요. 랜덤 포레스트를 보면 이와 같이 이제 나무들의 나무로 이루어진 숲으로 볼 수가 있고, 제가 아랫부분에 오류율을 봤는데요. 오류율을 보면 여기에는 out of back 추정치라고 해서 학습에 쓰인 개체들을 테스트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백에 가방에 들어간 개체들을 테스트에선 제외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건 정직한 방법입니다. 랜덤 포레스트가 오류율이 17.9%, 배깅은 20.9%. 그러니까 배깅에 비해서 랜덤 포레스트가 한 2~3%포인트 정도 좋은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집단 지성이 구현된 모형이 그렇지 않은 방법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그 랜덤 포레스트라는 방법은 이해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예측으로는 좋은 방법인데요. 해석이 복잡해지고 거의 블랙박스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단점이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방법이 갖는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해 보면 나무 모형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형으로 이제 진화를 했고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최종적인 파이널 버전이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이 랜덤 포레스트는 집단 지성이 구현된 나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부스트랩 샘플링으로 개별 모형들의 독립성을 제고를 하였고, 변수 간 과다한 내부 경쟁을 억제해서 개별 모형들의 다양성을 제고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토크를 준비하는데 참고했던 모형 책입니다. 한 책은 이제 An Introduction to Statistical Learning이라고 하는 이 4명이 쓴 책이고, 여러분들이 그 웹에서 이 PDF 버전을 자유롭게, 즉 비용을 내지 않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책은 제가 쓴 데이터 과학 인문과 토픽 한 챕터로 특히 나무 모형 그리고 일반화 갑본 모형에 대해서 각각 한 챕터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학습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